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신한은행 면접 대비 특강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에 신한은행 필기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혼란스러움과 복잡함을 넘고 넘어 이 자리까지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신한은행 면접 대비 특강 마찬가지로 컨설팅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오고 머지않아 모의 면접 영상도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먼저 이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 하시고 모의 면접 영상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금융시사 교재 제가 2020년에 만들고 멈췄던 건데 이번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금융시사 교재 이번에 오픈이 되었으니까 쭉 은행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처음 이제 공기업에서 진로를 바꾸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경제금융 지식, 수치를 내가 안 찾아보고 여기 정리된 걸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은 댓글 주소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인성면접, PT 면접, 롤플레잉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먼저 PT 롤플레잉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성면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 파헤치기인데요. 5분 준비,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이지만 사실 후기를 들어보면 그것과 관계없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이 딱히 시간이 제한이 있는 것 같지 않게 진행이 됐는데요.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웬만하면은 그냥 내가 얼마나 아는 지식을 이 PT 안에 풀어놓느냐 여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PT 면접은 시사와 직무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직무 PT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했니, WM을 지원했니?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 질문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자기소개서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기소개서에 내가 기금으로 지원을 했는지, WM으로 지원을 했는지, 나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거기에서 말한 것과 여기에서 말한 게 또 다르다면 그건 그거대로 좀 괴리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거기에 정리한 거를 여기로 끌고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사 PT부터 한번 파헤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아마 스터디를 하실 거예요. 저는 꼭 스터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2022년 시사에 대해서 찾아보실 때에는 장단점과 찬반, 해결 방안, 은행과 어떻게 접목할지, 의미와 현황과 배경, 그리고 기대휴가와 리스크까지 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사가 이게 뜻이 이거고 난 어떻게 접목해야지만 정리를 하면은 신한은행 질문 유형이 이것 중에 한 두세 개를 합쳐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에서 보여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은 우리 각자 하나씩 주제를 갖고 와봐요. 겹치지 않게 어떤 거 준비하실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이 5가지에 맞춰서 갖고 오기 해봐요. 라고 해서 정리해서 카톡방에 공유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만의 의견을 더하면서 이 시사 이슈지를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답변해보시면서 입에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 PT 같은 경우에는 기업금융은 기업을 어떻게 이 규모의 이러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느냐 혹은 이러한 기업에 어떠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혹은 이 기업과 이 기업 중 너는 어떤 기업을 선택하고 싶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고 제가 후기를 받은 상태인데 결국은 기업금융 직무 PT 질문을 보면은 질문 유형을 떠나서 얼마나 평소에 경제금융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는 좀 범위가 넓어요. 나무부터 숲을 보는 질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숲을 보면서 알고 있는 거시경제라든지 글로벌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 더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WM 같은 경우에는 선택,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혹은 상품을 제안을 해보아라, 혹은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WM 같은 경우에도 내가 현재 글로벌 금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다 라고 알고 있어야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 포인트로 따로 정리를 해두었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답변에 녹여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정말 뜬금없는 지식까지 끌고 오시는 게 아니라 WM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어떤 상품을 만들고 싶냐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어떠한 상품을 제안하고 싶냐 어떤 선택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알기에 현재 경제 이슈가 글로벌 금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경제금융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 그 통찰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어떻게 제안하겠다라는 흐름까지 끌고 나가주셔야 합니다.
PT 면접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시사 PT 같은 경우에는 의미와 현황 그리고 정의, 사람들의 의견 등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직무 PT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어떻게 현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냐, 배경과 원인은 어떤 건지 등등등을 정리해 주세요. 제가 앞에서 시사 PT든 직무 PT든 대부분 시사 PT죠. 정리한 5가지 중에 2-3개를 물어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얘는 서론으로 빼야겠고 얘는 본론으로 빼야겠다. 이런 거를 스터디 하시면서 나누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론이야말로 여러분이 묻는 바를 답해 주시는 건데 3가지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사 PT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나 찬반, 활용 방안 이런 거 질문에서 묻는 거 답해 주시면 되고요. 직무 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은행에 어떻게 접목할지 등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 3가지로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MZ세대를 위한 상품을 제안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러한 상품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하고 이 제안 근거를 3가지로 말씀하셔도 되고 나는 A 상품, B 상품, C 상품 3가지를 제안하고 싶다라고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안에 이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각각 다른 A, B, C를 제안하고 싶다면 그 안에는 이 A 방안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근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이어서 하나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의 내용 간략히 정리하고 기대 효과나 리스크로 PT 발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렇게 간단하게 PT 면접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봤고 이제는 준비하시면 좋을 주제를 좀 크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먼저 시사 P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관련한 용어들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번에 가상화폐나 가상자산 등등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디지털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러한 지식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ESG 핫 이슈인 거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러한 용어들 그리고 그 5가지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탈원전이라든지 병역특례, 디지털세, 가상자산, 원격의료 등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나 재테크에 관한 용어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관한 것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점 통폐합 이런 거, 언택트 문화 이런 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슈들이죠.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대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용어들 한번 찾아서 그 용어들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PT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과 WM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저는 좀 크게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세분화해서 질문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소상공인이라는 게 요즘 코로나 이제 끝나가서 풀릴까 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소상공인이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가 기출이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번에 아마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신용평가, 친환경 기업 투자 관련된 질문들 어느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할 거고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WM 같은 경우에는 MZ세대나 연금세대에 대한 세대 확보 방안이나 특징, 상품 제안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및 포트폴리오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런 것들 경제 지식 파악하기 위해 금융 지식 파악하기 위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정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한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에 맞춘 이슈들 그리고 로보어드바이저나 자산관리 대중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PT 면접은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웬만하면 스터디 꼭 결성하셔서 이 주제 나 혼자 정리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스터디 모으셔서 각자 주제 선정해서 주제 정리한 거 모은 거 혹은 모은 다음에 내가 그 주제를 따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주제를 나 혼자 절대 정리 못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꼭 스터디 원끼리 공유해서 우리 함께 합격하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경제금융 이슈를 얼마나 인지하고 알고 있는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평소에 진짜 금융 지식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관련 기사, 뉴스 보신 내용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용어라든지 지식을 엮어서 말씀하시는 연습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롤플레잉 면접 볼 텐데요. 롤플레잉 면접이 따로 이제 구분을 해두긴 했지만 굉장히 물 흐르듯이 직무 면접 다음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롤플레잉 면접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준비하고 이 정도 진행한다라고 나오는데 결론은 여러분이 선택한 직무에 따라 상황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행운처럼 상황에 대처한다라고 얘기 적어놨는데 물론 여기에 처한 상황, 이 롤플레잉에서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접관은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통해 얘가 창구에서는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겠구나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창구에 앉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을 응대하듯이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기업 고객이 좀 난감한 요구를 한다던가 혹은 이러한 상황 현재 금융 이슈가 이렇게 흘러가서 고객이 이런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 이런 것들 나오고요. WM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무 관련해서 고객이 좀 난감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혹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봐라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롤플레잉 방법은 크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인사, 아이스 브레이킹, 업무 확인, 신분증 확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감의 표현 대부분 롤플레잉을 제가 실제로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빨리 답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전혀 없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 대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내가 준비한 것만 따다다다 하시는데 우리 실제 창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공감과 표현 그리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세일즈는 나 혼자 말하면 홈쇼핑이죠. 질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표현해 주시고 그 질문을 통해 고객이 어떤 현황인지도 꼭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상황 설명이나 신한은행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기업 고객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 이렇게 해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경우 현재 상황이 어떠하고 신한은행 계속 이용하시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을 오리로 계속 잡아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법.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거나 대안 제시하는 거 이거 WM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고객이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서 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물론 그 부분 그럴 수 있지만 하고 우리은행으로 신한은행으로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상품으로 한다면은 고객님의 걱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더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신분증 돌려주시고 마무리할 때 명함을 주는 그 표현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신한은행 앱 이용하시면 고객님 이 서비스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고객님 지금 이러한 서비스는 앱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앱 등 이렇게 앱을 권하는 거 모습 이런 모습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롤플레잉의 포인트는 아는 만큼 방안이 보인다라고 해놨는데 여러분이 금융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도 있고 기업 고객의 요청에 받아치실 수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금융 및 경제 이슈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 상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슈가 되는 상품.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는 앱이나 혹은 제공 서비스 이런 거 알아서 현재 신한은행에서 이런 거 하시면은 나중에 오실 때 안 기다리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같이 안내 이 5번 포인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하시지 말고 질문과 답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질문 해야지 이런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스터디에서 많이 연습하세요. 얘는 절대 혼자 연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터디 꼭 구해서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플레잉 준비 문구 볼게요. 기업금융 같은 경우에 계속 똑같은 말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기업금융 이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은행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대출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 관련해서 나는 그럼 여기로 갈래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너무 높다 갈아타겠다 이자 내기 힘들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는 안 해주냐 이런 요청들에 나는 어떤 내용으로 응대할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대체적으로 갈아타겠다는 고객, 못하겠다는 고객 어떻게 잡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정리해 주시고 이러한 스터디, 롤플레잉 문제 만들어서 스터디에서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M 한번 살펴볼게요. WM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금융 이슈 알아봐 주시면 되고요. 연령대별 좀 2030은 주로 이런 걸 준비하겠지, 결혼을 많이 하겠지, 4050은 자녀 교육비가 문제겠지, 60대 이상은 노후가 문제겠지, 이런 것들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과 성별, 직업 상황 섞어가면서 여러분끼리 연습하실 때 막 섞으세요. 여기 연령, 그리고 성별, 여기에 직업, 그리고 상황, 목표 이런 거 해놓으신 다음에 40대 여성 고객이 어떤 직업을 자영업자 40대 여성 자영업자 고객이 뭐를 이해왔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봐라 이런 식으로 스터디에서 서로 질문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은행 RS직이 오래되긴 했어요. 3, 4년 전까지 제 기억에 한 3, 4년 전까지 4년 전까지 이 상황 면접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넌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불안전 판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ATM이 고장났는데 고객이
이런 거를 요청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류의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찾아서 상황 면접 만들고 그거에 대한 롤플레잉 답변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가장 중요한 인성 면접입니다. 30분가량 진행이 되고요. 생각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막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너스레 있게 그렇지만 자신감 있게 면접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터디에서 서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추출해서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할 질문들부터 살펴볼게요. 기본 질문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랑 직무은행 지원 동기 둘이 합쳐서 준비하셔도 돼요. 그리고 로열티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신한은행이냐? 그리고 나에 대해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장단점, 불리는 말, 강점과 약점, 스트레스 해소 방안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왜 행원이냐? 입행을 위해 뭘 준비했냐? 이거는 꼭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신한은행 로열티를 확인하는 또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신한은행 관련한 상품, 사업 상품 서비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분석, 특히 다른 곳에서 인턴이나 실습하셨던 분들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근무하셨던 곳과 비교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과 접목할 수 있거나 디지털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이런 거 정리해 주셔야 되고 신한은행 상품이나 서비스 앱 이런 거의 장단점 그리고 지점 방문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점 방문은 개인적으로는 3군데 이상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 어떻게 파헤쳐야 하냐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정규직으로 좀 근무를 하셨다면 왜 퇴사했는지 그리고 그때 근무 경험이 행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떤 도움이 될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험 속에 성공 경험, 실패 경험, 힘들었던 점, 어려운 점, 배운 점 각각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일을 그냥 뭐 고객에게 다가가 인사를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업을 했으면 어떻게 영업을 잘했는지 이런 걸 정리해주시고요.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까지 여러분의 경험마다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성면접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재가 되셔야 됩니다. 신한은 진짜 적극적인 사람 좋아요. 좀 적극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원이 하는 일에 대해 탐색을 해주세요. 특히 공기업에서 좀 넘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 이 행원은 고객 응대를 하고 영업을 합니다. 막 사무 정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서 소재 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신한은행이 굉장히 또 좋은 은행이고 신한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별로 안 가고 싶은 데보다 자부심을 갖고 면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막 진짜 파헤쳐가면서 여기에서 몇 명이서 했어 이런 것보다는 그 경험을 은행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왜 했냐, 뭐가 어려웠냐 이런 질문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금융 이슈나 전망에 대해서 너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서 같이 인성면접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질문 리스트예요. 제가 51개 선정을 했는데요. 어렵게 선정했어요. 여기 있는 질문들은 특히 여러분이 신한은행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도전적 경험이라든지 갈등 경험은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 주도적 성과 경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나 힘들었던 부정적 질문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더 팔로워도 정리, 그리고 이것 꼭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 많이 나와서 일하고 싶지 않은 유형 이런 거 그리고 차별화된 강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조직에서 좀 갈등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협업보다는 갈등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성과 달성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말리는 일을 추진했던 경험 이런 거, 뭐 신입임에도 성과를 냈던 경험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십 발휘했던 경험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왜 여기냐 로열티를 확인하는 질문들 정리해 주시고요. 디지털 역량 그리고 협상 타협했던 경험, 내가 무언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재들을 두루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신한은행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면접 유형이 3개나 되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조금 벅차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PT는 시사와 직무로 나뉘어서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한은행 보고 오신 분들, 이제 합격하신 분들을 쭉 파헤쳐 봤을 때 쭉 경제금융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 많이 조사를 해서 활용하는 법을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관련된 주제나 이슈 같은 거 찾아서 많이 공부를 해주시고 내가 이만큼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를 답변에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은행 행원에 대한 직무 적합도와 관심도를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특강 끝내고요. 모의 면접 영상도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니 모의 면접 질문만 빼내지 마시고요. 하시고 스터디 연습하신 다음에 최종 연습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